이번 영상은요, 대구 출신 강남 공인중개사인 제가 서울 강남구를 대구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보는 영상입니다. 처음 강남에 올라왔을 때 진짜 서울이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구 감각으로 서울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낯설던 강남이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책에 나오는 이론은 아니지만 제 감각, 제 시선으로 본 강남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대구에 달구벌 대로가 있죠. 대구의 대동맥도로 달구벌은 대구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요. 성주대교에서 사월동 준산 삼거리까지 이어지는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 쭉 달려본 적은 없어요. 수성구를 지나 대구의 중심 닭강정이 유명한 반월당, 무침회로 유명한 방고개를 지나 달수구의 번화가 강정코아까지 쭉 이어집니다. 방고개 무침회 아직도 그렇게 맵나요? 사실 너무 매우면서 맛있고 중독성까지 있는 음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방고개 무침회를 능가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저녁에 사오면 맛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짜증내며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자자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대구에 달구벌 대로가 있다면 강남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울 강남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도로죠. 달구벌 대로가 대구의 정체성을 담았다면 테헤란로는 1970년대 이란의 테헤란시와 자매결혼 기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삼릉로라고 불렸습니다. 재밌는 건 테헤란시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나왔으니 대구와 강남이 가장 비슷한 점이 바로 격자무늬로 도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잘 없고 어쩌다가 역주행하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자, 테헤란로에서 쭉 올라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강남구에 접해 있는 한강의 다리들을 볼게요. 북쪽에 유명한 한남동이 있는 경부선이 이어지는 한남대교, 파란색 조명이 예쁜 동호대교, 1990년대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축된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 강남구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시죠? 맞습니다. 바로 청담동과 신사동이죠. 청담동은 고급 주거와 상권이 공존하는 동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주거인 장동건 고서영님 부부가 사는 PH119도 청담동에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레스토랑도 많죠. 흑백 요리사와 냉장고를 부탁해로 유명하신 최연석 셰프님 식당 초이닷도 청담동에 있습니다. 신사동은 압구정 로데오 하시면 다들 아시죠? 근데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랑 압구정 로데오 가겠다고 왔는데 지하철 압구정역에 내렸거든요. 정작 우리가 압구정이라고 하는 곳은 압구정 로데오역입니다. 이 일대에 명품 팝업샵이 열리고 도산공원 근처가 신사동 이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형외과 밀집 지역인 신사역 주변도 유명하고요. 참고로 피부과 이야기 잠깐 할게요. 예전에 대구가 싸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고향 대구로 갈 때 피부과를 다녔는데요. 요즘엔 대구보다 강남이 더 싼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싼 건 아닌데 솔직히 기차비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어플 할인 이벤트도 많고요. 강남 오실 일 있으면 어플 통해 피부과 한번 들려보세요.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의 청담동, 신사동은 어디일까요? 바로 범어동과 만촌동 일부 아닐까요? 범어사동, 범어역 주변은 병원, 학원, 먹자상권 등 분위기 자체가 청담, 신사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고급 레스토랑도 여기 많았죠. 그래서 강남의 신사동, 청담동의 부동산을 접근하시거나 공부하시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 수익률, 가성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에르메스 같은 명품백을 산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 임대 수익률로 너무 따지시면 청담동, 신사동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범어동, 만촌동 단순한 부촌이 아니라 대구 최고의 교육지역이죠.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경신고가 있고 강남에선 대치동이 그 역할을 합니다. 테헤란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범어역에서 수성구청역 학원가처럼 대치동도 한태역 주변에 학원이 쫙 깔려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학원가라고 뜹니다. 대치동에 오피스텔 시장 특징도 있습니다. 강남역 원룸 오피스텔은 가격 변동이 적은데 대치동은 오피스텔 자체가 귀하고 수요는 전국적이라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방학 시즌, 재수 시즌 등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님들의 단기방 수요도 항상 있어서 단기 임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호텔에서도 숙박하는 거 아시죠?
사실 대구에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놀랬던 게 강남 한복판에 반지하 주거가 너무 많았고 주거 환경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에 놀랬습니다. 저는. 대구에서는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세 30에서 40만 원에도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잖아요. 대구에서 그런 삶을 사시다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대구의 감성으로는 생각보다 머물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붉은색 빌라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해 보이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교육 때문에 올라오시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치동 오피스텔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주변에 빌라들이 많습니다. 집을 보러 방문했을 때 아예 그곳은 학생들을 위한 월세방이라서 거실 중간에 TV나 소파는 없고 아주 큰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딱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대치동에 몇 없는 오피스텔 중 나름 준신축인 아티스톤 대치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빌라 개발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경험으로 오피스텔을 지은 시행회사가 지은 오피스텔입니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대치동 스톤빌리지라는 빌라로 성공을 거두었죠. 저도 오래전 가보았는데 지금은 좋은 빌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 다른 빌라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빌라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뭔가 내장재가 좀 촌스럽고 현관이 좁다든 구조가 아파트랑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된 곳이었습니다. 대치동 빌라는 가족 단위가 많이 살기 때문에 빌라 중에서도 컨디션 좋은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꼬마 빌딩과 아파트도 대치동과 그 주변은 교육의 특성을 바라보고 공부하시거나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재건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구의 재건축이라고 하면 교육과 이어지는 경신고 근처 아파트죠. 가든하이츠, 장원맨션, 범어우방이 인기가 많죠. 그럼 강남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재건축은 당연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낡았지만 가격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서울을 이해하려면 한강이 중요한데 그만큼 대구의 신천대로의 신천가는 입지적으로나 비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청담, 신사, 대치, 압구정을 모은 느낌이 대구에선 범어 만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오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의 영상 아닙니다. 재미있게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아직 수성구 지역 남아있죠? 다음 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이상 동가열애 중이었습니다. 네, 닭강정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땅땅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스모프 치킨, 멕시칸 치킨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거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양념통닭이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것도 아시고요. 진짜 역사책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에서 양념치킨을 최초로 개발한 윤종계 씨라는 분은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